안녕하세요. 잡쇼건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이 다음 달인 7월에 진수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도함은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의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동급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도함 명칭까지 지어지면서 사업의 진행이 빨라지자 일본, 중국과 일본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사업 KDX3 배치2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 KDX 사업을 통해 1996년 광개토대왕급 첫 진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형 구축함의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KDX3 배치2 사업은 직전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대비 그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8200톤급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것과 동시에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탑재해 탐지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 거리가 3배 이상 향상됐고 보조 추진 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전력화한 해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상시적 해상 감시와 요격 능력 확보를 위해 구축함 추가 소요를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합동참모회의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 대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즉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동함대 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원활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존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성능이 더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 KDX3 배치2를 2028년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인데요. 더불어 이 함정에 장착될 통합 소나 체계 개발 또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소나 체계는 잠수함에 장착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바다 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을 상대하는 구축함과 같은 함정들에게도 대잠 공격 탐지 회피, 적 잠수함 추적을 할 수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통합 소나 체계의 경우 적의 잠수함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 단일 센서가 아닌 다종의 소나 센서를 통합으로 운용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군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의 명칭을 확정했는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 한명제정위원회는 KDX3 배치2 사업의 1번함의 명칭을 정조대왕함으로 명명했습니다. 통상 구축함의 명칭은 국민에게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로 선정해 제정하는데 조선 후기 22대 왕인 정조대왕은 친위군인 장용영 설치와 수원화성 건설 등 조선 후기 문화 부흥과 부국강병에 힘썼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용영은 조선 최강의 군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함명 명칭은 다음 달 진수식에서 선포된 뒤에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이르면 7월 중 진수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음 달 정조대왕함이 취역하게 되면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서해 류성룡함에 이어 우리 해군의 4번째 이지스 구축함이 될 전망인데요. 군에 따르면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더 큰 8200톤급으로 최고 30노트 속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동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깜짝 놀라며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가졌냐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 체계를 탑재해 탄도탄 대응과 대잠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미사일을 놓고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SM-2 미사일만 보유해 함정 탑재용 탄도탄 요격 미사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를 알아만 낼 뿐 해상에서는 요격하는 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 일각에서도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아 우리 이지스함이 눈만 있고 주먹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해 강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스커드, B, C 등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졌는데요. 실제로 세종대왕급 도입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추진된 게
SM-3 미사일 도입입니다. 그러나 LSM 블록 2 사업으로 인해 KDX-3 배치 2급에 대한 SM-3 요격용 미사일 도입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는데요. 한국 해군은 SM-3 도입은 잠정 중단했지만 수도권과 해군기지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 수행, 해군 함대 자체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자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SM-6 탑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SM-6로 결정했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지스함 탑재 장거리 함대공 유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하고 SM-6를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미 해군의 함대공 유도미사일인 SM-6는 미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기종으로 스스로 레이더를 사용해 목표를 탐지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를 사용해 동시교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SM-3가 대기권 밖에서 중간 코스 요격만 가능한 데 비해 SM-6는 대기권 내에서 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함정의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사거리는 240에서 460km가량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하는 SM-2의 2배가 넘는데요. 이 같은 SM-6급 장거리 함대공 유도미사일 구매를 위해 우리 군은 2031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SM-6는 북한이 작년과 올해 초 시험 발사한 전략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요격에 적합하도록 개발돼 대북 억제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수 군 전문가들도 SM-6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부스터 상승 단계에서 초수평선 요격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미국 해군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초장거리 함대공 요격 임무 등 기존의 방공 임무 외에 극초음속 글라이더 요격, 대함 공격, 지상 표적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SM-6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표에 대응하는 능력은 실탄 발사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므로 SM-6의 용도는 함대공 미사일보다는 다목적 미사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 해군도 SM-6를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톰 드루간 소장은 다음과 같이 극초음속 글라이더의 위협에 노출된 지역을 보호하는 데는 수상함에 탑재된 SM-6가 유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이 다양한 극초음속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 해군도 반드시 극초음속 요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SM-6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대응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함대공 요격미사일 적기 전력화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요격 체계로 이러한 미사일들을 결정하면서 적기 전력화에 탄력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후 동시에 우리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 8발을 대응 사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도발이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삼축체계 강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특히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에 활용되는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무기들이 잇따라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고 삼축체계를 강화해 북한 무력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 당국이 에이테킴스를 발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사용된 에이테킴스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900여 개의 자탄을 탑재해 미사일 하나로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테킴스의 공격 범위는 북한 신의주, 강계까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 111발을 수입했고 주한미군도 에이테킴스를 4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축체계의 경우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한국형 킬체인,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형 이지스 구축함까지 도입이 완료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삼축체계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